자,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속성, 그러니까 그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그 레이아웃 방식, 그 배치 방식이죠. 그걸 쓸 수 있는 속성들 몇 가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속성들이 과연 어떤 게 있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자,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레이아웃 밑줄 긋고 딱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속성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대충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걸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 교환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센터 인 페런트, 자, 센터 인 페런트라고 하는 거를 true로 해놓으면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대충 대충 용어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페어런트 뭐예요?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모 레이아웃이 있으면 그거의 가운데도 넣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래쪽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align parent botto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 컨테이너와의 부모 레이아웃이죠. 자, 부모 레이아웃과의 상대적 위치를 이용하는 속성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부모의 가운데 또는 부모의 가운데 중에 세로 방향으로 가운데, 가로 방향으로 가운데, 자, 센터 허리젠틀이 가로 방향으로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일단 이 단어만 보더라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됩니다.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 부모 레이아웃이 아니라 다른 뷰와의 상대적 위치 아까 봤죠? 위쪽에 버튼이 텍스트 뷰가 위쪽에 버튼의 아래쪽부터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레이아웃 빌로우가 됐었죠. 아래쪽에 있는 거 위까지 채우고 싶다 레이아웃 어버브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자, 왼쪽에 붙여라 오른쪽에 붙여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한번 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버튼의 이벤트 처리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왜?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위쪽에 있는 버튼 하나 첫 번째 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서 버튼의 이벤트 처리하는 거는 온클릭 속성에다가 메소드 이름을 집어넣고 자바 소스에서 그걸 정의하면 그대로 호출된다라고 했고요.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id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자, id 어디 있어요? 이 버튼이라고 하는 id를 기억하고 이 id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줘요? 얘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메모리에 실제 버튼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걸 찾아주고 찾아준 상태에서 이벤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온클릭 속성에 넣는 거는 원래 우리가 find로 해서 찾아가지고 이벤트 처리를 해주는 과정이 코드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안드로이드 이 개발 환경이나 안드로이드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기한 것처럼 자, 어떻게 하라고요? find view by id로 버튼을 찾아줘야 된다 그랬죠. 메모리에 있는 버튼을 찾아줍니다. r.id. 버튼이라고 해서 id를 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로 받아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 하는 게 자동으로 되죠. 그거는 우리가 파일 세팅스를 눌러서 우리가 자동으로 임포트 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그걸 잘 모르시면 처음에 얘기하던 자, 첫째 마당의 내용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자, 버튼점 해서 어떻게 해요?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거. 자, 이걸 선택을 하고 그 안에 new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고 중괄호가 엔터 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빨간 색이 나오는 거는 자, 우리가 아무데나 커서를 갖다 대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고요. Alt하고 엔터 키를 치면 둘 중에 하나인데 뷰 밑에 on click listener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직접 이전에는 직접 입력을 해봤지만 여기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어요. 온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는 게 온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인데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자, 커서는 여기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라고 하는 거 눌러보면 자, 여기에 implement metho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꼭 implement 구현해야 될 메소드 중에 안 한 게 있으면 그 중에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onClick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OK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onClick이라고 하는 게 버튼이 클릭됐을 때 호출되니까 여기다 우리 했던 것처럼 toast 점 make text 그 다음에 get application context 여기다가 원하는 그러니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그 메시지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 콤마하고 toast 점 length long 점 show 이렇게 해주면 토스트 메시지가 하나 뜨게 되겠죠. 자, 이전에 했던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봤고요. 설명을 조금 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X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예, 그런 내용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레이아웃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지정을 해볼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 여기 RES 밑에 레이아웃이 있고 이 레이아웃 파일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앱을 실행했을 때 이게 화면 눈에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유 뭐죠? 자, 이 소스 파일에서 자, 이 onCreate라고 하는 거 안에 set content view가 있는데 여기서 r.layout 뭐예요? RES를 가리키는 거죠. 레이아웃은 이 폴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거를 이 앱의 화면에 설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레이아웃은 새로운 XML 레이아웃 파일을 복사해서 하나 만들 겁니다. 자, activity main.xml 선택하고 컨트롤 C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그래서 어떻게 activity main이 아니라 activity new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activity new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왔는데 이 activity new라고 하는 화면을 바꿀 거고요. 그거를 activity new라고 하는 거를 이 앱의 화면을 띄우고 싶다면 set content view 안에 r.layout.activity new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하고요. 이제 activity new라고 하는 데서 relative layout이 아니라 테이블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relative layout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저기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relative layout이 아니라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밑에 것도 테이블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봅니다. 자,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바꾸고 이쪽에 가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 추가를 할 텐데요. 추가를 할 텐데 여기 추가를 하는 거는 일단 화면에다가 일단 먼저 갖다 놓보자. plain text view라고 하는 거, 자, 하나. 어? 와우. 이게 뭐예요?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격자 모양이 쫙 생기죠. 자, 테이블 레이아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격자 형태로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텍스트 뷰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한번 갖다 놓을까요? 자, 버튼 하나 요 옆에다가 오른쪽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뷰를 갖다 놓는데 이번에 밑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버튼도 그 밑에 줄에다가 이렇게 갖다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격자 모양으로 추가가 되고요. 자, 그때 텍스트 뷰 텍스트 탭을 선택을 해서 가보면 자, 각각의 테이블에 한 줄씩 해당하는 것들이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엔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모양처럼 격자 형태로 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거는 한 줄을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칼럼이라고 해서 레이아웃 칼럼이 0이면 첫 번째 칼럼, 1이면 두 번째 칼럼, 2이면 세 번째 칼럼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동으로 추가되는 데서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 속성에 필 페어런트라고 있어요. 필 페어런트가 뭐예요? 매치 페어런트하고 같은 겁니다. 예전 버전에 있던 건데요.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코드가 아직 그거를 다 바꾸지 않아서 예전 코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걸 매치 페어런트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필 페어런트로 놔둬도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필 페어런트와 매치 페어런트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 뉴라고 한 게 여기에 보이니까 실제 앱을 실행하면 이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구성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만약에
글자가 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화면 영역을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스크롤바가 붙어 있는 별도의 텍스트 뷰 또는 별도의 위젯을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걸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삭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어떤 걸 해볼까요? 자, 여기로 와보죠. 자, 우리 액티비티 메인이라고 해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할 때 아까 가운데 텍스트 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가운데 텍스트 뷰 안에 우리가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가운데 텍스트 뷰 안에다가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텍스트 여기 헬로우라고 하고 자, 이게 길게 쓸 수는 없네요. 그죠? 자, 길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길게 쓸 수가 없네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글자가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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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영역을 넘어가면 글자가 넘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글자가 넘어갔을 때 자동으로 오른쪽에 스크롤이 생기게 하는 거, 그럼 뭐 여러분이 앱을 쓰시다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자, 텍스트라는 태그가 있으면 여기다가 자, 스크롤 뷰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우리가 꺽쇠를 닫기 하니까 엔드 태그가 끝나는 태그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거를 컨트롤 X 해서 잘라낸 다음에 이 텍스트 뷰 바깥을 감싸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잘 보이도록 들여쓰기를 이렇게 한번 하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뷰는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 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이 두 가지 속성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스크롤 뷰가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자, 두 가지 매치 패런트로 해서 텍스트 뷰를 감싸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원래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위쪽 버튼, 아래쪽 버튼 가운데에 꽉 채우도록 했는데 이번에 스크롤 뷰가 이걸 감싸고 있으니까 그 속성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레이아웃 빌로우와 어버브가 이걸 잘라서 이번에는 이쪽 위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위쪽으로 옮겨주면 스크롤 뷰 자체가 위에 있는 버튼과 아래쪽에 있는 버튼 사이를 꽉 채워주게 될 거고요. 자, 꽉 채워주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 뷰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디자인을 가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스크롤 뷰가 얘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있죠? 오른쪽에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데 보면 스크롤 뷰가 이렇게 있고 자, 그 스크롤 뷰 안에 텍스트 뷰가 있게 됩니다. 근데 텍스트 뷰는 다른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매치 패런트라고 하더라도 일단 글자가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글자가 더 많아지면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면서 스크롤 뷰를 꽉 채우게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게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큰 이미지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앱에서 보여주는 그런 예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고요.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책의 예제에서는 스크롤이 우리가 세로 스크롤이 안드로이드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로 스크롤도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를 가로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 horizontal scroll view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만약에 텍스트 뷰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자, 텍스트 뷰가 하나 있고 이 스크롤 뷰가 있고 버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다가 이미지 뷰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테이블에도 한번 추가해 볼 수 있겠죠? 자, 테이블 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왼쪽에 팔레트에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얘를 한번 끌어다가 이 버튼 밑에다 한번 갖다 놔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자, 텍스트라고 해서 원본을 가보면 아래쪽에 이미지 뷰라고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src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뷰에다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소스에다가 이미지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어디 있냐? 자, 우리가 여기 res라고 하는 폴더 보면 그 아래 드로어블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드로어블 아래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기본 아이콘 저 위에는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IC 런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res 밑에 드로어블 밑에 있는 이미지는 자 add 하고 드로어블이라고 하고 슬래시 하면 그 밑에 있는 걸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로어블은 저 드로어블 폴더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IC 밑줄 긋고 LAUNCHER 런처라고 하고 뒤에 확장자는 생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 기본 이미지를 보여주게 돼요. 자, 디자인 탭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 자, 요 IC launcher.png라고 하는 요 파일이 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미지 뷰다. 그리고 이미지를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source src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설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자, 우리가 이 각각의 레이아웃이 어떤 형태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